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정아입니다. 위치를 맞춰야 되죠? 네, 오늘 이렇게 휴가 기간인데 저 사실은 걱정했거든요. 대강의장이 반도 안 차면 어떡하나. 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셔가지고 안 차면 어떡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안 놀러 가시고 휴가 안 가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큰 비전 보러 오신 거 맞죠? 네. 그리고 또 특별히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평상시에 못 오시다가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본사에 특별히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큰 비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또 이렇게 휴가 가셔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곳에서도 저희 에너지가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여름이잖아요. 덥죠. 그래서 우리 아까 진행하시는 분도 파란 의상 일부러 입고 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일부러 파란 의상 입고 와서 좀 더 시원함을 전해드리고자 그래도 이렇게 이곳에 본사에 왔는데, 그쵸? 그래서 오늘 옷을 입고 와서 시원하고 쾌적하고 멋진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본인에게, 뭐 누구한테가 아니고 본인에게 나는 잘 살고 있나? 보통 이런 질문들을 몇 살 때쯤 하게 될까요? 나는 잘 살고 있을까? 보통 한 20대 아니면 30대 이 정도쯤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한 나이가 43? 너무 늦은 나이에 이거를 깨닫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잠깐 다니고 아이 셋 낳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살 시간도 없었었고,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준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훌쩍 40이 넘어간 뒤에 이제 막내가, 우리 늦둥이가 셋째가 7살 되던 해에 이 질문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나?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또 이거죠.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는 괜찮은가? 그제서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빚도 엄청 많아지고 대출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 안에서 그제서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이제 남편 혼자 벌어서는 안 되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은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는 뭘까요, 이거? 예, 어린이집. 그래서 그래도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린이집 자격증을 땄어요. 열심히 정말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에 레포트 다 내야 되는 거고, 거의 한 2학기 동안 1년 동안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아이들 키우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월 초에 이 공부가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자격증이 나오고, 저는 3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어린이집에 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끝나니까 한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제 편해진 그 상태에 그때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이 사업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만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만났다라고 하면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제가 멀티가 안 돼서. 또 일을 시작한 다음에 해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딱 타이밍도 절묘했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만나고 나서 한두 달 해보니까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죄송해요, 저기 다른 분 구해보세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43이라는 나이에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요, 이렇게 9년 만에, 아니죠, 작년에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됐으니까 8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16년 동안 집에서 있던 아줌마가 어떻게 멋지게 이런 비즈니스 사업가가 됐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간단하게 오늘은 짚어볼게요. 그동안 현실 점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집중 파고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의 현실, 직장 다니시는 분 여기 그쵸, 많이 계신데,
경제적인 활동 몇 세까지 하고 싶나요? 하고 물어봤더니요. 대부분이 65세까지 가장 많았었어요. 60에서 65세까지 원하세요. 이래야지 아이들 대학도 좀 졸업도 시키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현실적인 정년이에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현실적인 정년은 몇 세? 50세. 예. 많아봤자 55세. 거의 몇 년 차이가 날까요? 15년, 10에서 15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뭐냐면요. 이제 고등학교 정도 갔었을 때 아니면 조금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정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래서 정년 이후 경제활동을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래요. 없다. 그 다음에 생각만 있다. 몇 프로예요? 거의 80% 이상이 넘는 거죠. 85%. 그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10%대, 거의 9분의 1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정년 이후 경제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나는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남편, 나의 부인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현실 한번 볼까요? 코로나19로 영향을 훨씬 더 심각해진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요새 또 다시 심각해지게 됐는데요.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게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시는,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여기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100만 원 이하와 적자가 50% 이상이에요. 월 평균 149만 원. 사실 이거는 한 사람의 월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차려놨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잘 되겠지 하면서 바라보고 가는 게 이 정도고,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요 8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파상 신청이 2021년에 최대였는데 2022년에는 훨씬 더 많아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현실, 몇 년도로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2022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시대적인 현실, 기가의 경쟁과 4차 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느끼세요? 저는 이거에서 가장 많이 느껴요. 국내 키오스크 도입 추이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61%래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기 조그맣게 써 있죠.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9,160원 아시죠? 아르바이트생들이, 보통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시간만 써도 몇만 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로 최저임금 그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본인들도 힘든데 아르바이트생들도 고용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기계 몇십만 원 아니면 100몇만 원짜리 사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해서 가기를 해 나가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연평균 성장률과 월평균 성장률이 똑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다른 걸 사러 가거나 할 때도 이걸 우리 키오스크 거의 하는데 어떠세요? 편하세요? 나는 키오스크가 더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그래도 사람이 편하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람이 편해요. 근데 제가 요즘 저희 파트너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고 독서실을 가는데 거기도 키오스크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매번 저는 정말 요번에는 잘해야지 하고서는 들어가요. 근데 항상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좀 이따 원장님이라 그러나요? 실장님이 오세요. 아니 왜 여기다가 해놓으시고 왜 이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5번을 갔는데 그중에 4번을 다른 방을 들어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키오스크랑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 어제 막내딸, 중3짜리 막내딸한테 막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딸이 또 요번에 이제 중3이라고 방학 때 공부를 한다고 독서실에 50시간을 끄는 거예요. 얘가 또 무슨 방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때 생각만 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때는 날수로 했잖아요. 내가 한 달을 끊으면 한 달 지나면 그냥 그 돈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야, 너 아깝게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 요새는 시간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제를 어떻게 계산해? 그랬더니 엄마 키오스크로 다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시간 동안만 해당이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엄마 세대랑 우리 세대랑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키오스크가 너네는 편하니? 그랬더니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왜? 엄마는 사람이 편한데 왜 기계가 편해? 그게 편해? 그랬더니 아, 사람을 만나면 잔소리 하시고 귀찮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세대랑 정말 요즘 세대랑 다르구나. 이게 더 편한 세대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저도 얼마 안 있으면은 노후가 정말 눈앞에 바로 다가와 있는 그런 현실이고, 저희 신랑이 이제 3년 있으면 은퇴를 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안 해놨었으면 정말 깜깜하고 까마득하고 정말 폐지라도 주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제가 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노후가 안정적이게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 특히 저희 부모님들 세대나 보게 되면 자녀 교육 시키느라고 노후 대비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 일을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막내를 제가 36에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중3이에요.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가고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간다라고 하고 어학연수까지 갔다 오고, 지금 둘째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학원을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내가 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10년 이상 아이의 교육비를 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저 환갑이 넘어서까지도 우리 아이의 교육비를 대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 60이 넘어서 아이들이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면 그때 노후는 바로 현실이 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없는 상태고, 아마 집도 이미 다 월세나 전세로 바꿔서 아이들 교육비로 다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남일 같지 않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일인 것 같고, 또 더 안타깝게도 작년에요. 정부 수립 이후 72년 만에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대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세계 경쟁에 있어서도 인구 감소는 심각한데, 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밑에 보면은요. 65세 이상은 871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생산 연령 인구는요. 15세에서 64세는 34만 명이 줄었고요. 유소년 인구도 17만 명이 줄었어요. 지금 노인 4명을 한 사람의 생산 연령에 있는 나이가 부담을 한다라고 하면,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노인이 되면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나라에 나의 노후를 맡길 수가 없고, 내 노후는 누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까요?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한테 나의 노후를 맡길 수 있을까요? 걔네들은요, 아까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살아가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실로 다가온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모두가 안고 있는 현실을 한번 바라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어때요? 세계 1위예요, 지금. 빚이, 개인의 빚이 은행이든 제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3금융권이든 가장 부채 비율이 지금 높아요. 심각한 상태죠. 나도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손을 들 수는 없고요. 그냥 오른쪽 엄지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정도 해보시고, 그리고 가계부채 위기에다가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니, 환율이 아니라 환율도 오르고 있지만 이율도 너무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엎친 데 접친 격으로 뭐가 왔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정말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올랐어요? 우리 여자분들, 특히 주부분들 아시죠? 뭐가 올랐어요? 물가, 밀가루, 그 다음에 생필품, 기름, 옥수수 등등등. 저희 분식집 바로 앞에 있는 분식집 아줌마가 모든 게 2배 이상으로 올랐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끝없는 물가 인상 위에 뭐 있어요? 위에 쬐끄맣게 뭐라고 써 있어요? 월급만 빼고. 왜 나의 월급과 나의 남편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금 끝없는 물가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뉴 노멀 시대.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또 아셔야 돼요. 지금 직장인, 자영업, 노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뜻을 아시겠어요? 많이 그래도 들어보셨죠? 근데 별로 생각을 안 하셨었죠? 이 뉴 노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뉴는 새로우라는 뜻이잖아요. 노멀은 보통 표준을 나타내는 그런 합성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표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시대가 흐르면서 특히 경제 위기 이후에 5에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특징 짓는 현상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핸드폰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핸드폰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2004년인가 2005년 정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이 갤럭시 폰을 내기 시작한 게 2007년, 그리고 2009년. 그러면 채 20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20년 전에 우리를 생각하면 핸드폰이 없어도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뉴 노멀, 새로운 표준에서 핸드폰이 있는 게 표준이에요? 없는 게 표준이에요? 당연히 있는 게 표준이죠. 전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전 세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아프리카도 있고 막 이렇게 미개발지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전 세계 80%래요. 80%의 인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수년 만에 100년 동안 있었던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정말요. 그래서 뉴 노멀 시대는 그 기존에는 뭐 몇천 년에 한 번, 몇백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바뀌다가 이제는 5년 단위로 뉴 노멀 시대가 바뀌고요. 더 앞으로 빨라져서는 1, 2년 사이로 바뀌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생존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빅퀘스천이라고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뉴 노멀 시대 누가 어떻게 생존하는가, 요거는 그 우리 성균관대학교 최재분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건데요. 한 47분 정도 강의가 돼요. 이따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강의 끝나면 유튜브에 더도 말고 그냥 빅퀘스천 뉴 노멀 최재붕 딱 치면은요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이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TV에서 먼저 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와, 나중에 강의에 사용하면 너무 좋고 정말 시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강의하기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를 더 듣고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뉴 노멀 시대의 생존과 성공에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팬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보통 사람들,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뉴 노멀 시대에 생존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력이 굉장히 높고 뭔가 프로페셔널하고 돈도 많고 이런 분들이 뉴 노멀한 시대에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죠. 그분들은요, 그분들의 능력과 스펙과 뭐 자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 같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평범한지는 모르고 정말 비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라도 평범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고요. 저 같은, 그쵸? 아니면 또 여기 계신 우리 평범하신 분들이 이 뉴 노멀 시대에 생존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가져가야 하는 거를 제가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봤더니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되더라고요. 평범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냐면은요, 하나는 유통인 거예요. 그리고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팬덤에 관심을 갖고 이 세 가지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성공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정말 나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는 무슨 기업이나 아니면 뭐 글로벌한 회사나 아니면 슈퍼마켓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유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한국, 미국, 일본 유통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는 저희 강의에 많이 사용하지를 않았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현재 상황에 뭘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저는 이 그래프가 저에게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었어요. 앞에 보시면 미국은 우리보다 20년이 앞섰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유통이 10년이 앞섰고요. 한국보다 이렇게 20년이나 10년이 앞섰어요. 그때 제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이 일을 만났었을 때 그럼 미국의 20년 전에는 일본의 10년 전에는 뭘 해서 보통 사람들,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라고 봤더니 이제 슈퍼마켓서부터 쭉쭉쭉 오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지금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더 진화돼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후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우리도 일본보다 20년이 유통에 있어서 늦으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하면 되고 적당한 시기구나라는 걸 제가 이때 알게 되었고 그럼 나도 유통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SK증권에서 관심 업종으로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건 이제 뭐 논문처럼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리서치 센터에서 그냥 뭐 되게 긴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머릿말들만 잘라가지고 왔거든요. 뉴 노멀 시대에는요. 신유통이 기존 유통을 구축한다. 드라이브 아웃한다라는 거고 신유통이 앞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변혁은 현재 진행 중이고 계속 가속화되고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존 유통은 뭐고 신유통은 뭘까요? 기존 유통이라고 하는 건 오프라인. 우리가 마트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고 내 몸이 그곳에 가서 뭐 삼성전자에 가서 이런 제품들을 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신유통은 온라인 유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쿠팡, 뭐 마켓컬리, 요새 뭐 신세계나 이마트에서도 거기는 오프라인도 운영을 하지만 사실은 쓱을 이용을 하면서 쓱 매출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존닷컴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신유통을 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을 하면서 지금 기존 유통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유통에 내가 직접 참여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유통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는 거를 100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내서 소비자에까지 가서 이윤이라는 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윤을 100이라고 했을 때 30%는 보통 생산자가 이윤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70%를 밑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요. 중간 유통업자가 가져가는데 그 중간 유통업자에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를 가져가서 소매업자가 한 30%, 또 도매업자가 한 30%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요즘에는요. 아까 신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소매업자가 가져가야 할 3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물건을 30% 싸게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어디가 남아요? 딱 이 부분이 남죠. 이 부분이 남잖아요. 이거는 도매업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참여를 하면 내 거가 되는 거고요. 그냥 뭐 남들이 하나보다 하고 관심 없으면 남의 거가 되는 건데 여기에 38%, 그러니까 3.3%는 세금인데 38.3%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게임이 유통 안에서의 비밀이고 이윤 안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윤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가끔 하는 말이기도 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어디 하늘에서 돈 안 떨어지나? 야 어디 굴러 들어오는 돈 없나? 그리고 뭐라 그러죠? 눈먼 돈, 그쵸? 어디 눈먼 돈 없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눈먼 돈, 굴러 들어오는 돈,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30%. 내가 참여를 하면 눈이 열린 돈이 되는 거고 내 돈이 되는 거고요. 내가 참여를 안 하면 눈먼 돈이 되고 남의 돈이 되는 게 바로 이 유통에서의 원리거든요. 저는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유통에서 계속 알아봤는데 우리 기존 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뭐 도매, 소매, 총판, 유통업자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유통 개념 방식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나에게 제품을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으니까 이거 사용해봐봐. 나 건강해지고 지금 내가 남잔데도 이렇게 우리 장원 골든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주름도 싹 없어졌어. 그랬더니 어떡하겠어요. 그래? 야 대박이다. 너 그 사진이랑 이 사진 보니까 진짜 비교된다. 나 진짜 그 제품 쓰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팬들이 생겨난 거예요. 나에게 팬들이 생겨나면서 이분들이 회사랑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중간에서 안내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쓰고 하는 모든 캐시백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신유통이고 내가 30%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 일은 뭐였을까요? 정보 전달 활동. 아까 우리가 뭐였었어요? 제가 3가지. 유통, 그 다음에 정보.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것을, 생존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권리소득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기준은 오늘 처음 오신 신규 리더님들을 처음 강의를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유통의 개념 방식으로 또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누가 있냐면요.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자기네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웬만한 호텔들은 직원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면서 정말 큰 적자를 가져갔는데 에어비앤비는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적자가 일어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또 여행이 시작되면서 흑자로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차가 있는 사람과 차가 없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우버. 우리나라에만 실패를 했죠. 아시죠?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저도 싱가포르, 뭐 이렇게 미국, 이런 데 가서 우버를 사용을 하는데요. 뭐 땅덩어리도 넓어서 그런지 그랬는데 우버라는 회사는 차를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과 있는 사람을 그냥 연결해주는 신유통 방식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맛집, 음식점과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배달의 민족. 저는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광고를 할 때 얼마 안 됐죠. 한 4, 5년 됐을까요? 광고를 할 때 진짜 저게 뭐야?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내고 왜 저걸 먹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죠. 중간에 그냥 돈을 내고 내가 음식을 먹는 거 그거 다 자연스러워지게 된 그런 상태고 무료 문자로 우리가 또 이용을 하는 게 카톡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신유통에 가져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제조자와 서비스업자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으로 이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요 이렇게 대기업이 주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영양이 필요한 회사, 영양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좋은 화장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 정보 전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족한 소비자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을 여기서 창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대기업이 하는 일을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통과 정보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팬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팬덤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세요? 그러니까 팬의 무리,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누구의 팬이에요, BTS의 팬이에요 라고 하는 그 팬, 그리고 그 팬들의 무리를 갖다가 팬덤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 컨슈머, 똑똑한 소비자 권력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소비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면 되냐면요. 팬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제품을 사용하는 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권력 시대에 팬덤을 만들어라. 근데 이 팬덤은 이제는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다. 우리가 어떻게 가슴에서 가슴으로 소통으로 다가가게 되면 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기업의 가치는 경험이 담긴 팬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대 자본이 아닌 팬덤이 권력이 되는 거죠.
저를 예를 들자라고 하면 물론 BTS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예를 들자면 거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회사에 대한 한 명의 팬이었었던 거죠. 너무 제품이 좋으니까. 근데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면서 지금은 소비자들까지 수천 명의 팬이 생기고 그게 팬덤의 권력이 생기면서 저에게 어떤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유통에 참여를 했고요. 정보를 전달했고요. 함께 그들과 함께 팬덤을 만들어 갔어요. 근데 팬들의 특징이 어떠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팬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이나 그 팬은요. 거기에 열광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나이도 성별도 뭐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똘똘똘 뭉쳐요. 절대 그들은 팬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게 팬덤의 권력이고 팬덤의 우리가 영향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을 나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일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와 함께 팬을 만들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뉴 노멀 시대의 성공의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유통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팬덤을 구축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회사가 다 만들어 놨어요. 회사가 제품도 보상 플랜도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저한테는 뭐만 하라 그러냐면요, 정보만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뭘 활용을 되냐 하면요, 저는 여기 보세요. 시간의 지렛대 원리와 인맥의 지렛대 원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흘러가죠. 네. 시간이 누적이 되면서 지렛대 원리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인맥이 내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으로 늘어나면서 팬덤의 지렛대가 완성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뉴 노멀 시대에 나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로 가져가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 한번 볼까요? 네.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 맨 밑에 혹시 글씨 보이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플랫폼 비즈니스란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있어요. 지식백과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그럼 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현금 흐름의 4분면이라고 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시리즈 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 분이 지으신 건데요. 현금 흐름의 4분면을 4부분으로 나누어서 요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예, 급여 생활자. 그러니까 뭐 봉급 생활자, 직장인, 그다음에 자영업. 아까 애원을 우리가 또 봤잖아요. 이 분들은요. 이렇게 노동 수입을 가져가고 있어요.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 24시간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인베스터, 투자가들은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 하면은요 권리 수입으로 벌어가면서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가요. 결국은 시간을 초월해요. 24시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노동 수입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덩이를 굴려 보셨어요? 처음에는 쬐끄맣게 내 손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눈덩이가 뭉쳐지지 않는데 한번 눈덩이가 뭉쳐지기 시작해서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시간의 지렛대와 인맥의 지렛대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지렛대 원리로 쭉 나가게 되면 엄청난 그 큰 눈덩이가 되면서 그게 우리의 수익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권리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저는 건물도 없고요. 전 책도 못 쓰고요. 저는 음반도 못 만들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런 건 투자 리스크도 발생을 하는데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가 만들어놨어요. 제품도 보상 플랜도 다 만들어 놓고 저에게는 먹고
좋은 거 정보 전달하래요. 그게 바로 회원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고, 이거는 투자가 불필요하고 전문 지식이 불필요하고 평범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에서 팬들이 모였을 때는 어떤 거를 같이 공유를 할까요?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바로 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팬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어린이 영양제를 우리 딸한테 한 달 동안 먹여봤더니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야, 이거 봐봐. 너무 좋지 않아? 가격도 싸.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경험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막 뭔가 완성되어지고 꽉 차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한 명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 명한테 전달하고 또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한테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한 명이 그다음 4명, 8명 이렇게 이 분들이 저와 함께 제품을 같이 먹고 전달하면서 팬이 돼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여기 가장 연결의 대가로 수입이 생기는데 가장 유의미한 숫자가 요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8개월, 요때 7개월 500만 원, 그리고 8개월 1000만 원, 이렇게 10개월 4천만 원. 이걸 매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달은 못했어요. 전 평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명씩 저랑 다른 파트너랑 1년에 한 명씩만 늘려와서 저는 지금 9년이 됐거든요. 9년이 됐을 때 어때요? 9개월 보니까 2천만 원. 그렇죠? 제가 지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넘는 수입을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매달 할 수 있으신 분은 정말 대단하시고요. 저처럼 정말 천천히 1년에 한 명씩 서로만 늘린다라고 해도 이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이 지금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요. 211조, 대한민국 5.2조. 앞으로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겠죠? 성장을 하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뭐 자격, 나이, 뭐 성별, 뭐 학력 전혀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있었으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본도 적은 자본을 가지고 그냥 나의 건강만 지키는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투잡으로, 3잡으로, 사이드 잡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재정적인 자유를 만들어 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는 권리소득을 만들어가고 시스템 수입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유통에 참여해서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예요. 뭐예요? 회사, 탄탄한 회사, 탁월한 제품, 충분한 수익. 이 3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냥 누가 괜찮아 한번 들어봐 해봐 라고 해서 그냥 혹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를 꼼꼼하게 다 따져보셔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사는요, 마이론 렌츠 박사님,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신 마이론 렌츠 박사님이 이 회사를 창립을 하셨어요. 이게 뭐 박사님이시죠? 하얀색 가운을 입고 계시죠? 이렇게 닥터, 박사로서 이런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드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하신 50여 분의 사진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창립자들의 사진을.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흰 닥터 가운을 입으신 분은 마이론 렌츠 박사님밖에 없으셨어요. 이 분이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뭐 제품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가격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았는데 저에게 사실은 꽂힌 거는 이거였었어요. 아, 오너의 마인드가 너무 좋구나.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 오너의 마인드에 따라 그 회사가 좌지우지 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정말 좋은 철학을 가지고 나눔을 가지고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이 분의 철학이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을 진행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컨벤션에 가서 이분을 직접 만나고 영양 강의도 듣고 그분의 비전도 들으면서 저는 더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첫 번째 컨벤션 가서 풀었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 회장님이 더 많은 돈을 버시려고 하면 일반 회사를 하셨을 텐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나도 이 회사를 했을 때 일반 회사를 할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할까 고민을 했다. 근데 일반 회사를 하게 되면 나 혼자 우리 회사만 돈을 버는 건데 천천히 가더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하게 되면 나와 함께 이 유사나의 패밀리들이 형성이 되고 그분들도 같이 부를 같이 누릴 수 있어서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부를 같이 늘려갈 수 있는 분들이 일반 회사는 한계가 있는데 이 회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제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마트 위에 선반 위에서 그냥 진열이 되어져서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광고를 하고 이런 제품으로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20초의 광고 안에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을 넣을 수가 없었다. 이 세 가지를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는 야 정말 내가 회사를 잘 선택을 했구나. 이 창립자의 마인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92년도에 그래서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그 전에 제약회사였었는데요. 많은 그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들어 내시다가 92년도에 헬스 사이언스를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을 하시고 모든 제품을 100% 유사나 공장에서 다 생산을 해내는 이 인하우스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인데요. 제조 시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24개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이면 막 벌써 몇백 개국은 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도 한 나라를 준비할 때 식약청의 기준과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한 1, 2년 정도, 길게는 2,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24개국에 진출했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제품들을 다 만들어서 100% 완제품이 각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가 제품을 신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국에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옴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장내 미생물. 그래서 제가 연세대에 계신 분을 만났었어요. 교수님을. 본인도 이거를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미팅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대단해 보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대단해 보인다고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장내 미생물을 연구를 하려면 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매일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변을 정말 현미경으로 매일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거죠. 제2의 게놈 제도를 만들어 가고 정말 엄청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서 앞으로 인류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건데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험난한 일을 진행하고 계셔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유사나가 이렇게 2011년도에 나이스 가장 높은 증시고 까다로운 증시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 직접 판매 회사에 이게 가입이 돼서 527호로 처음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번호가 변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나 제품 이제 아까 이미 셀라비부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텐데 뉴트리션과 클린 다이어트 화장품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제가 50이 넘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랫니가 굉장히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컴플렉스로 살아왔는데 이제 미소 라인이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윗니만 보이다가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근데 저희 둘째가 치아 교정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가갖고 저도 선생님 제 치아도 한번 봐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를 딱 보시고는 쉽지 않은데요 이제 이러셨는데 그래도 한번 검사해 주세요 하고서는 제가 뭐 엑스레이도 찍고 다 검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너무 이가 튼튼하고 잇몸도 튼튼하고 그래서 50이 넘으셨는데도
이 뭐지? 치아 교정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치아 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는데 앞으로 1년 반 후에 아주 예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시 멋지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더니 내가 여지껏 유산화 영양제를 저는 9년을 먹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이가 이렇게 튼튼하고 이 나이에도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참기 힘든 일인데 그 정도의 잇몸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에 유산화 제품이 엄청 감사했어요. 그리고 웰리스 사업, 그러니까 이 웰리스 사업이라고 하는 건 웰빙과 해피니스, 결국은 건강 사업에서 가장 많은 100만 장자가 나온다고 폴 제인 필저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에서 1위는 영양제, 2위는 화장품, 3위는 생활용품. 그러니까 1위와 2위를 우리가 최고의 제품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너무 큰 승산이 있겠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평가하고 있는 비교 가이드 북이 있어요. 유일한 영양제 비교 가이드 북, 캐나다 보건성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책인데요. 지금 3판, 4판, 5판, 6판, 조만간 이제 7판까지도 나올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사랑받고 1등을 하고 있는 게 유산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헬스팩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플래티늄 플러스 가장 1등하는 그런 상을 받았게 됐죠. 유일하게 플래티늄 플러스를 받았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유사마나만의 독보적인 기술인 인셀리전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동안 저희만 이 기술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기술은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스스로의 힘을 더욱 발전시키고 재생시키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회사도 이 기술력을 당장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을 때 열심히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DR과 CPS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뭐 21년 이렇게 퍼스트 브랜드 대상,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어워드 상까지 받은 회사입니다. 이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이 뭔지 궁금하시죠? 미국에는 52개 주인가요? 맞나요?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유타주라고 하는 그 주는 굉장히 깨끗한 주고 광물성 미네랄이 풍부해요. 거기에 그래서 100여 개 회사와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 등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고의 회사와 최고의 이런 여기 보면은 화장품, 기능성 음료, 영양제, 보충료, 여기에서 최고의 회사들에게 상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2022년도에 5건을 한 거예요. 유타주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2가지가 메디컬 대상으로, 즉 케어 대상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상 많이 못 받아봤지만, 그쵸? 700개 이상의 상을 이렇게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운동선수들과 함께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황대현 선수, 요번에 그거 혹시 보세요? 도포자락 휘날리며 덴마크 가서 이렇게 한국 물건 파는 거에 황대현 선수가 나왔는데 너무 자랑스럽다고요. 유산화 제품을 먹는 그런 선수가 나오니까 팬이죠. 이것도 또 팬덤이죠. 팬덤. 이렇게 서로 팬덤이 돼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유산화 연구개발팀이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화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산화의 제품을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펜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로 후원수당 비율이 똑같아요. 이따가 퍼센테이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 제품을 애용하는 팬들과 함께 팀과 펜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핸드폰 하나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렸던 신유통 방식을 저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 후원 수당을 알아보면은요, 이렇게 내가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게가 열리게 되고 그 가게를 가지고 내가 경험치를 공유하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그룹을 구축해요. 그러면서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 가게 되겠죠. 하나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3개로 시작해서 더 큰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시작할 수도 있고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데 무한 깊이가 인정이 되어집니다. 단계 제한이 없어요. 뭐 H회사 3단계, N회사 6단계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희는 깊이가 단계 제한이 없이 무한 깊이로 가져가기 때문에 모두 먹고 쓰는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으로 나에게 포인트가 다 올라와요. 지금 저기 경상도에 살고 있고 미국에 계시고 그러는 저의 소비자분들은 같은 경우는 저의 플랫폼을 그분들이 이용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좋은 제품을 유사나의 팬으로서 먹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저의 플랫폼을 거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실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인 거예요. 그들은 팬으로서 좋아서 먹지만 나는 그걸로 수익을 가져가는 일. 게다가 무한 깊이가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일. 그리고 비율이 이렇게 3%, 뭐 이제 시작하면 3% 점점점 많아진 이런 게 아니라 동일 비율로 저희는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거 보상 플랜 부분에서는 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잔여 실적 2월, 무한 실적 2월, 남은 점수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요번 주에 내가 일을 했는데 1000점이 남았다고 쳐요. 여기 보니까 1000점 있죠. 그런데 타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1000점이 어떻게 되느냐? 제로. 그리고 다음 달 1일이 되면서 제로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마감을 해야 되는데 유산하는 남은 이 1000점을 어떻게 줄까요? 넘겨주는 거예요. 2월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어렵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게 요 잔여 실적 2월 부분이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은 하나의 가게로 이렇게 200점, 이제 3개의 가게는 400점에서 500점인데 500점으로 시작하게 될 경우에 이 일이 누적되면서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3명으로 나의 가게를 3개로 시작해서 이제 4명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 어떻게 해요? 월로 따지면 20만 원인데 연으로 따지면 24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내려가면은 이제는 200포인트 애용하시는 분들이 월 80만 원을 저에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연 1200만 원. 그 다음에는 3명, 3단계까지 내려가면 연 5천만 원, 그리고 4단계는 연 2억, 그리고 5단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연 3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단계를 내려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오고 저도 지금 이 단계를 밟고 있어서 여기까지 저는 오고 있던 거죠. 그리고 좀 더 쉽게 이제 2명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김 씨하고 박 씨가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포인트가 올라와서 두 라인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700만 원 플러스 보너스가 들어오고요. 2개의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3번째 라인을 또 내가 열심히 키워서 이 씨와 한 씨를 가지고 한 씨와 함께 열심히 성장을 시키면은요. 이렇게 800만 원 플러스 알파 합치면 뭐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2개의 추가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하나의 이제 라인이 남았어요. 여기를 4번째 라인을 최 씨와 권 씨와 함께 또 열심히 이 제품을 정보를 전달하면서 가져갔더니 4개 라인을 다 구축을 하게 되면 2,400만 원, 월 2,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2개의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게 됩니다.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어디다 달까요? 내 옆으로 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가게를 옆으로 막 늘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고 싶은 파트너분 밑에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달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요. 내 개인적인 나의 소개자는요. 옆으로 계속 늘려가거든요. 근데 이 일은 파트너들과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점점 이렇게 수익은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서부터 해가지고 9개까지 완성을 한다라고 하면 9개까지 내가 가게를 건물처럼 완성을 했다. 그러면 월 9,900만 원, 약 1억에 가까운 수입을 가져가는데 여기까지가 우선 저의 1차 목표예요. 저도 지금 여기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돈을 더 쓰는 것도 아니고 먹고 쓰고 사용하던 거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감 오십니다. 더 큰 제가 비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4번, 5번, 6번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 비즈니스 센터를 완성을 했더니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의 포인트는요. 위로 다 공유가 된다 그랬죠. 나의 또 3번의 가게, 2번의 가게, 또 파트너들하고도 다 공유가 돼서 1번의 가게까지도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서 6개 비즈니스 센터가 이렇게 2개, 24개 이렇게 8번까지 하게 되면 몇 개예요? 이게 숫자가 지금 12개, 이게 조금 내려가, 참, 안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12개, 24개, 48개, 96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게 되면 48개까지 하면 70억, 연 70억, 괜찮죠? 그 다음에 9개까지 하면은 100억. 근데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시죠? 절대 비현실적인 게 아닌 게 이거를 96개를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나의 파트너들과도 같이 하지만 그냥 100억을 우리 가족이 한다. 나의 형제와 나의 사촌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이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 나의 고등학교 친구들, 친한 친구들 10명이 있는데 10명이 100억 만들 프로젝트를 가져가자. 우리 10개씩 추가 BC를 완성을 해보자. 몇 년 안에? 5년도 좋고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잖아요. 그래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내 혼자 시작을 해서도 만들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과 우리 이거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저희 지금 그로잉업 그룹에도 자매분들하고 가족분들이 이거를 향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5형제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금방 만들어 가겠죠.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머님이 이거 우리 가족이 하면 100억 만들기 될 수 있어? 해가지고 어머님이 다 모여. 한 명이 시작했는데 너네 다 모여. 이거 같이 해야 돼. 이러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형제 자매들 계시죠. 그리고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함께 이 꿈을 꾸면서 가져가시게 되면 분명히 이루실 수 있거든요.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소득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후원수당,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후원수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어요. 매칭 보너스, 요거는 소개자 보너스고요. 리더십 보너스는 가게가 완성되었을 때 받는 보너스고요.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 60위 안에 드는 분들에게 주는 보너스고요.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은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까지도 무료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보너스거든요. 이 보너스에 대한 거를 후원수당도 너무나 대단한데 보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같이 오신 분들한테 자세하게 알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사나 창립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가져가고 있는 2022 글로벌 컨벤션 추가 비즈니스 센터.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 미국에 가신 분들한테만 줬는데요. 요번에는요. 온라인 컨벤션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줍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3개로 시작하는 거와 4개로 시작하는 거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3, 6, 12, 24랑 4, 8, 16, 32, 64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4개의 추가 비즈니스, 4개의 가게를 가져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날짜 보세요. 8월 19일까지 29.9달러면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2,200만 원이 있어야지 내가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매출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 29.9달러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구매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빨리 29.9달러에 무슨 참가 티켓이라고 그럴까요? 온라인, 그쵸. 온라인 참가 글로벌 컨벤션 참가 티켓을 모두 다 구입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업에 정말 날개를 다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은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 내가 했던 일을 나의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비즈니스고, 저는 지금 저의 파트너분을 가지고 파트너분의 그 가게를 가지고 따님에게 상속 과정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상속이 굉장히 쉬워요. 전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속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2003년부터 유산하는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15년, 여기에는 15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사나의 성장인데요. 여기에 저의 성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유사나 코리아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비교를 해보면요. 저는 2015년에 골드, 그 다음에 이그젝 골드, 루비, 이그젝 루비, 에메랄드, 이그젝 에메랄드, 21년도에 다이아몬드. 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멋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년에 한 명. 저 1년에 한 명. 나도 한 명, 파트너도 한 명. 그렇게 해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의 성장이 유사나 코리아의 성장하고 완전 일치하면서 성장을 했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사나 코리아가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는 올라탔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같이 올라타시면 누구나 성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무료 여행을 저도 뭐 이렇게 두바이나 호주 그리고 다녀왔고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고요. 엄마와 함께 여기가 푸켓이었었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님과 또 우리 형제라인 다이아몬드님과 함께 케이프타운까지도 밟고 왔습니다. 이게 다 유산화해서 무료로 보내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곳을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도 다니긴 하지만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는데 제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었거든요. 한 9년 전, 8년 전에는 정말 아픈 손가락으로 제일 못 살았었어요. 제일 근심 걱정, 엄마 아빠의 근심 걱정 덩어리. 근데 지금은요, 무슨 일만 터지면 이제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야. 야, 텔레비전이 고장났어. 보내드려. 세탁기가 고장났어. 얘가 멈췄네? 보내드리고. 요번에는 또 이제 저 기와를 이렇게 지방에 기와예요, 이게. 그래서 오래 쓰시다 보니까 기와에서 물이 샌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야, 또 올여름도 물이 셀까봐 걱정돼. 그러면서 지붕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네 했는데 정말 사실 저 몇백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저희 친정집에 이렇게 지붕을 얹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세상에 소형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자동차 선물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작년 12월에 반납을 하셨어요, 운전면허증을. 그래서 차는 선물을 못 해드리는데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 혹시 점수 보이세요? 292점, 102점 이거 요번 주 일요일 날 저희 친정에 간 제품이에요. 한 번 엄마 신청하면 코키논 3개, 그 다음에 저희 엄마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코키논 이제 뭐 혈압 3개, 소화제 4개, 염증 3개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럼 보통 한 500포인트. 이건 적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거의 뭐 한 달 반마다 한 번씩 계속 지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시댁에는 현금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남편이에요. 아유, 제가 오토바이라서 엄청 반대를 했는데 자기의 로망이라 그러면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그동안 안 멋있는 사진을 넣었더니 멋있는 또 사진을 넣어달라고 이제 했는데 밑에 보세요.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예요. 본인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동호회 분들과 함께 3박 4일로 오토바이를 또 배에다 착 다 싣고 가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자기 혼자 놀고 와가지고 지금 저희 신랑 은퇴가 2년에서 3년 남았어요. 근데 그 나이 때쯤이면 보통의 남자들이 어때요? 다들 고민을 하고 뭘 해 먹어야 되나. 이제 막내딸 중3이라고요, 저희. 그럼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힐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저희 가족을 위해서 20년 이상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쵸? 즐겨도 제가 아무 말 안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집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박청자 스폰서님 댁에 너무 많은 그 상과 트로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 정도 제가 너무 해놓고서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해놨고요. 더 늘리고 싶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는 딸이 셋이거든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 만들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미경 스폰서님, 저 서경희 골드님 3명이서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박청자 편학범 스폰서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유산화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됐고 이게 바로 뭐예요? 팬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팬덤을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팀.
저희 너무 사랑하는 파트너들, 저의 팬들이시죠? 이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이렇게 단체 사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종교적인 신앙이 있어서 선교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께도 제품을 보내드리면 매달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꼬박꼬박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컨벤션, 굿 네이버스, 유엔 난민군 뭐 많죠. 그다음에 동팀으로 신학생, 케냐 선교사 뭐 여기까지도 해가지고 지금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또 능력이 안 되고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나눔의 꿈을 저도 실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2주 후에 미국 컨벤션을 가게 됩니다. 너무 가슴 두근두근 거려요. 지금 3년 만에 가서 혹시 같이 가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꿈을 꾸시면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라인 티켓 반드시 구매하셔서 정말 멋진 그 행사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참여한 것과 같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마이런 헨츠 박사님의 영양 강의와 비전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컨벤션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티켓 꼭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꼭 제가 본사 영업사원인 것 같죠. 근데 그만큼 이걸 보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하는 우리에게 저에게만 기회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기회로 다가올 거예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시작!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품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 그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분이 20년 후가 아니라 우리는 1년 후 아니면 5년 후에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제 비전을 좀 보셨나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이제는 유통에 참여를 하고 정보를 전달을 하고 펜을 만들어 가면서 큰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다라는 꿈을 갖게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유산화의 바다, 거대한 꿈이 있고 정말 나를 글로벌한 비즈니스 오너로 성장시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의 꿈과 모든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 유산화의 바다에서 그냥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배를 출발을 시켜서 탐험하고 항해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보물들을 다 받아가시는 우리 수많은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 또 리더님들 아니면 여기 오신 참석하신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함께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